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3개월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싱글맘으로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와는 현재 이혼 중에 있으며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어 그나마 육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이렇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만 세상 살아가는 일이 제 뜻대로 계획대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싱글맘이 되었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고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있어 아이가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이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엄마로 성장해가는 듯 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까지도 이혼하지 않고 아이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다면 아마 지금쯤 심각한 우울증과 가스라이팅에 시달려 아이에게 큰 사랑도 못 주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어떤 고충을 겪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싱글맘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저의 스트레스의 원흉이었던 남편과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저의 지난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신랑은 4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소개팅 장소에서 만났을 때 외적인 부분에 대한 호감도보다는 대화를 했을 때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남편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나이 차이는 3살 차이였습니다. 확실히 연상이라 그런지 대화를 하는 말투나 행동에서 성숙한 면이 남다르다 느껴졌고 다정하면서도 듬직하다는 생각이 들어 호감도가 높아졌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면서 저와 남편은 연인으로 발전해 나갔고 서로에게 딱 맞는 연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향이나 가치관, 먹는 식성까지도 닮은 점이 많았고 싫어하는 것들마저 비슷한 부분이 많아 서로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장난으로 데칼코마니 커플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닮은 점이 많은 저희였죠. 직업군이 비슷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직업은 학원 영어 강사였고 남편은 일반 중소기업의 회사원입니다. 서로 다른 직장의 접점 부분이 전혀 없었음에도 저희는 서로의 직업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저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연애 기간 동안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다툼으로 인한 부딪힘 없이 순조롭게 만나올 수 있었습니다. 1년 정도 만났을 때쯤 어느 날 저에게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연애 기간 중 임신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임신인 것을 먼저 확인한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라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해결할지 속으로 걱정과 막막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남편은 무척이나 기뻐해 주었고 결혼 전에 우리에게 천사가 먼저 찾아와 주었다고 생각하자며 걱정하는 저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자기, 우리에게 천사가 찾아왔는데 이건 기쁜 일이야. 비록 결혼도 하기 전에 찾아와서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자기랑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아기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나는 이 아기를 정말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지금으로선 많이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오빠, 나는 오히려 오빠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에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쩌나 혼자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기뻐해주니 이제야 나도 한시름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기가 생긴 건데 당연히 기뻐해야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모님께도 빨리 말씀드리고 배 더 나오기 전에 어서 결혼식부터 올리자. 배 나오고 웨딩드레스 입으면 너가 많이 힘들 거야. 자기야, 내가 정말 정말 잘할게. 우리한테 찾아온 천사 같은 아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고의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해볼게.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마워, 오빠. 나도 오빠랑 결혼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아기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준 걸 보니 지금이 결혼해야 할 시기가 맞았나 봐. 오빠 말대로 나도 배 나오고 드레스 입기는 싫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결혼 준비 잘해보자 우리. 그렇게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서로가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랑이 모아놓은 돈은 제가 모아놓은 돈에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 오로지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만 결혼 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랑은 저를 소개받기 전 딩크족을 선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굳이 안 해도 되고 연애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했던 사람인지라 하루하루를 본인을 위해 즐겁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축에 크게 힘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었고 늦게나마 저축을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돈이 3천만 원 가량이고요. 제가 모은 1억 5천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심해 처음 그 금액을 들었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당장에 결혼식도 준비해야 하고 함께 살 신혼집도 구해야 하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죠. 그렇지만 없는 돈을 만들어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아쉬운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어떻게든 맞춰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혼전 임신에 홀몸이 아닌 상태에서 결혼 준비까지 하는 것이 많이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셨는지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혹시 예비시댁에서는 보태주실 수는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선 결혼은 본인들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지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이야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준비하는 상황임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매우 냉정하셨습니다. 아들의 인생은 본인과는 별개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마음이신가 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당장에 빨리 집도 구해야 하고 결혼식도 예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돈을 받아낼 여유나 시간이 부족했기에 그냥 저희 부모님께만 받는 거로 일단락이 되었었습니다. 어쨌건 신랑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결혼식 준비에만 사용됐고 제가 모아놓은 돈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합하여 적당한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결혼집은 아무래도 저희 목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명의는 제 명의로 하기로 남편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결혼 준비를 해나가던 중 저에겐 기쁜 소식이 하나 찾아왔었습니다. 다른 대형 입시 영어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도 눈여겨보던 학원이었던지라 당장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말씀드리고 며칠 되지 않아 그 당시 임신 초기였던 저는 임신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몸이 적응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견뎌보고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극심한 입덧에
도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을 뒤로 한 채 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아쉽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가겠노라고 말씀드렸었죠. 남편에게도 스카우트 제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저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연봉으로 제의가 들어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신혼집도 마련했겠다. 이왕 일하기 어렵게 된 거 이참에 무리하지 말고 퇴사해서 집에서 푹 쉬라고 하더군요. 일이야 언제든 할 수 있으니 복직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아이 낳고 언제든 제가 가고 싶을 때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본인이 육아휴직을 쓰겠다며 결혼할 때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돈은 본인이 벌어오면 된다며 금전적인 부분은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제 몸부터 신경 쓰라고 말해주더군요. 남편의 배려가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자가 육아휴직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만으로도 저를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니 입덧으로 인해 힘든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컨디션 조절에 집중하였고 그렇게 저희는 5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도 저는 급격한 피로와 입덧, 무력함이 심해져 집에서는 주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도 저의 컨디션을 위해 신혼여행도 해외는 엄두도 못 내고 가까운 제주도로만 3박 4일 다녀왔더랬죠. 남편도 그런 저를 보고는 늘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고 10개월 동안 아기를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며 곁에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연신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소식을 들은 어머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저희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아이고 아가, 임신하고 몸이 많이 힘들지? 입덧 심하다고 들었는데 오렌지 같은 상큼한 거 먹으면 조금 나아질 거다. 이거라도 좀 먹어보렴. 근데 이쯤이면 임신 중기에 들어서서 입덧도 나아지고 괜찮아질 때 아니니? 유독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임신 기간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네, 어머님. 임신 중기는 맞는데 입덧은 사람마다 다 다른가 보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입덧이 심해서 입덧 약 없으면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입덧 약 먹으니 조금은 살 것 같아요. 입덧 약 말고도 입덧 사탕 먹으면서 조금씩 버티고 있어요. 입덧 약을 먹어? 우리 땐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유별나다, 유별나. 요즘은 이런 약들 때문에 의존도가 높아져서 정신이랑 몸이 너무 약해진다니까. 엄마 될 사람이 이렇게 약하면 나중에 아기 못 키운다가.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내가 아는 식당에 나와서 같이 일이라도 좀 하자. 힘들게 일할 것도 없어. 힘든 일 안 시킬 테니까 계산대라도 좀 앉아서 조금씩 몸도 움직이고 오고 가는 사람들 구경도 조금 하고 그래라.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증만 올 거다. 엄마도 참 임신한 사람한테 이런 무슨 일이에요. 지금 입덧 때문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인력 없다고 와이프한테 일하라고 하는 게 어딨어요? 그냥 사람 한 명 더 뽑아요. 얘는 엄마 식당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인건비 어떻게 감당하려고 사람을 더 뽑아. 그냥 계산대만이라도 있어주면 조금 수월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사람이 더 우울해져서 못 써. 나는 뭐 애 안 낳아보고 애 안 키워봤다니. 다 엄마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야. 엄마 때는 임신하고도 김치도 담그고 빨래도 전부 다 이불 빨래. 지금보다는 훨씬 힘들었어도 잘만 지내고 그랬어. 이게 다 의지박약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 한 분이 그만두시고 나서부터 가게가 바빠졌다며 임신한 저에게 일을 나오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가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임신 중기에 들어서면 다들 입덧도 나아지고 배도 크게 부르지 않는 상태라 다니기도 수월하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데 그게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해당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듯이 저는 중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몸이 힘들고 입덧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어머님께서 찾아오신 날도 겨우 몸을 일으켜 어머님 뵀던 상태고 입던 약 없이는 정말 버티기가 힘든 상태였죠. 그런데 저에게 가게에서 일하라니. 그리고 시대가 많이 달라져 있는 요즘 시대에 임신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김치를 담글 일도 없고 세탁기 건조기가 다 있는데 이불 빨래할 필요도 없는데 그것에 저를 비교하며 의지박약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씀을 덧붙이곤 하셨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단돈 10,000원조차도 보태주시지 않으셨으면서 임신한 저에겐 본인 가게 인력이 부족하니 계산대를 보라고 하시는 어머님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인력 쓰기에는 돈 아깝고 저는 가족이니까 돈이 안 나가고 좋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남편의 말 위에 어머님의 이야기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이후로 어머님이 너무 불편하고 뵙기조차 싫은데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의 회사가 경영위기에 놓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계속 다니다간 퇴직금도 못 받고 나올 수도 있다는 말에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버텨봤다가 권고사직이라도 처리돼서 실업급여도 받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것저것 재보고 계산하다가 퇴직금마저 정산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지금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만두고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면서 가게를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어머님이 정정하셔서 당장에 가게를 넘겨주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가게 이야기는 어느 정도 어머님과 사전에 이야기가 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나와 어머님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어머님과 부딪히는 일만 없다면 당장에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여도 저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점점 어머님과의 마찰은 더더욱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아직도 집에 있니? 좀 움직여라, 얘야. 그리고 엉덩이가 무거워서 나중에 아기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엄마가 좀 움직여야 아기도 배 안에서 잘 놀고 할 텐데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아기도 안 움직인다. 오늘 할 거 없으면 가게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 그러면서 가게 돌아가는 것도 구경해보고 그럼 되지 않겠니? 아, 어머님, 바로 앞에 토를 조금 했었어서요. 음식은 지금은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밥은 나중에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온종일 누워만 있지는 않아요. 집안일도 해야 해서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거든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안 움직이는 건 아니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둘이 사는 집에 집안일이라고 뭐 할 게 있다고 크고 가지고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는 거냐? 내가 말하는 움직임은 밖을 좀 나오라는 이야기야. 가게까지 거리도 그리 멀지도 않고만 이 정도 거리도 안 나오려고 해서 어떻게 하려는 거니? 엄마가 움직이질 않으니 뱃속의 아기는 태교가 잘도 되겠다. 보는 내가 다 속이 터지는구나. 우리 아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일하랴 배우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닌데 너라도 도울 생각을 해야지. 남편은 일을 배워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홀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게로 나와야 한다는 지속적인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만 있는 제가 못마땅하신지 수시로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임신 중에도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태교에 좋지 않다며 계속해서 움직이라는 둥, 엄마가 누워있으면 아기가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둥 저에게 수도 없이 잔소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 가게를 다니고 나서부터 남편의 태도 또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무직에서 일하던 남편은 새롭게 배우는 자영업 일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식당을 차린다고 하셨을 때도 본인은 그 가게를 이어받을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왔던 터라 갑작스럽게 식당 일을 배우고 일하려니 많이 버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 남편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오롯이 저에게 전달이 되어져 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에만 있는 저를 보면 가만히 있어도 시비를 거는가 하면 본인은 12시간 넘게 일하며 배운다고 체력이 남아나질 않고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워서 쉬고만 있는 것 같다고 툴툴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남들보다 유독 입덧이 심해서 입덧 약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입덧 약으로 조금 속이 호전되면 그때 잠시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나거나 당기는 음식이 있어 먹은 게 다인데 이마저도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날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눈에는 그 모습조차도 안 이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12시 넘게 일하니까 너무 힘드네. 일하랴 배우랴 직장이었으면 퇴근이라도 하는 건데 오픈부터 마감까지 온종일 가게에 매여 있으니까 진짜 너무 답답해. 당신은 좋겠다.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어서. 근데 배달 음식 요즘 너무 자주 시켜 먹는 거 아니야? 나는 끼니 놓쳐서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누구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맨날 시켜 먹으면 돈 벌어오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아끼면서 살자. 입덧 때문에 제대로 못 먹다가 겨우 생각날 때 한 번씩 먹는 게 다야. 그렇게 많이 시켜 먹은 것도 아니라고. 자기 바쁘게 일하는 거 이해하지? 나도 당분간은 시켜 먹는 거 자제할게. 처음은 남편이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 많이 예민해서 투정을 부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날은 남편의 지인 와이프는 막달이 돼서도 일을 하고 있다며 저에게 입덧이 심한 것이 정신력이 약해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가장만 돈을 벌어와야 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을 위해서 부부가 동시에 책임감 있게 함께 도울 줄 알아야 한다라며 저에게 은근슬쩍 책임감 없이 놀고만 있는 사람으로 저를 가스라이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들어가야 할 돈도 많다며 이번엔 남편이 어머님 가게에서 같이 일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제 입덧은 좀 나아졌어? 안색은 예전보다 많이 괜찮아 보이는데 나 혼자 버는 거로는 이제 우리 집 형편이 많이 빠듯해질 것 같은데 아무리 엄마 밑에서 일해도 지금은 배운 단계라서 월급을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엄마가 자기도 같이 나와서 일하면 지금보다는 더 챙겨주겠다고 하는데 이왕 쉬는 김에 엄마한테 몸에 무리 가지 않게 시켜달라고 말해둘 테니까 그냥 같이 나와서 일하면 안 돼? 오빠, 내가 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일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기 때문에 그만둔 거잖아. 그리고 몸 생각하려면 쉬라고 한 건 오빠잖아. 나도 몸 때문에 스카우트 제의 들어온 것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거였는데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다시 일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건 오빠잖아. 그리고 오빠 퇴직금도 아직 있잖아. 우리가 땡전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돈돈하는 거 아니야? 퇴직금 있다고 있는 대로 다 쓸 생각이야? 모아뒀다가 나중에 아기 용품도 사야 하고 아기한테 들어가야 할 돈이 얼만데 그걸 지금 생활비로 쓴다는 거야? 내 퇴직금은 건들 생각 없어. 그리고 같이 벌면 좀 더 지금보다는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데 아쉬우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야. 엄마가 자기만 같이 낳아주면 월급도 조금 더 올려준다는데 못할 이유가 뭐야? 홀에서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계산대에서 계산만이라도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자기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계속 쉬고만 있잖아. 나만 돈 벌고 있고 자기는 누워만 있어서 계속 게을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임신한 몸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 엄마들이야 방법을 몰라서 못했을 수는 있어도 요즘 세상엔 임산부 요가에 홈트에 얼마나 많아? 근데 당신은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운동한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래야 아기도 잘 나을 거 아니야. 남편은 결국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입덧으로 인해 누워서 생활하는 저를 게으른 사람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입덧으로 많이 먹지도 못했던 터라 임신하고서 체중이 겨우 찐 게 4, 5kg 정도였습니다.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 이제는 저보고 게을러지지 말고 운동하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결국 본인만 돈을 벌어오는 것이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임신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며 안쓰럽게 여기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본인이 힘든 상태가 오니 모든 스트레스를 저에게 해소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도 여전히 저를 향한 잔소리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가, 점심은 먹었니? 아직도 집에서 누워만 있는 거야? 아니, 너는 어쩜 온종일 누워있는 것만 같다? 전화할 때마다 누워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듣는 것 같구나. 그렇게 게을러 터지면 애 낳고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 너. 임신해도 사람이 움직이기도 하고 활동을 해야지. 너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임신하는 사람은 살아생전 처음 본다. 너가 유별난 거냐? 아니면 우리가 너무 너를 오냐오냐 해주는 거냐? 그만 힘들어하고 움직일 겸 해서 식당에 나와라. 처음엔 그래도 몸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네 의지가 너무 약한 게 문제인 게 분명해 보이는구나. 그만 어리광 부리고 어서 일 도우러 나와. 어머님, 제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제 몸을 좀 더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아예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저도 조금씩 생활하면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조차 맡기가 어려운데 아무리 계산대에서 앉아만 있는다고 해도 저에겐 너무 무리예요, 어머님.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는 식당에서 일하라는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머님의 가게를 나오라는 말씀에도 어려울 것 같다며 연신 거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남편과도 이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느 정도 이야기했으면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버릇없이 거절만 한다며 저를 예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더군요. 식당에 나오라고 남편도 어머님도 합심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니 아주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결론은 집에 있지 말고 돈을 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루는 결국 남편의 선 넘는 발언에 제가 화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쉬니까 좋아? 임신이 무슨 벼슬이야? 임신한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왜 있겠어? 할만하니까 일하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내가 당신 입덧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보여서 퇴사하고 쉬면서 몸조리하라고 했지. 근데 그때는 임신 초기였고 결혼식도 준비했어야 하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일하랴 결혼식 준비하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쉬라고 했지. 근데 지금은 일도 안 하고 결혼식 같이 준비해야 할 것도 없고 집에서 할 것도 없이 쉬고만 있는데 몸에 무리 갈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이니 엄마 식당 나와서 계산대에 앉아만 있으라고 한 건데 그게 뭐라고 아직까지 안 하려고 버티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당신도 어느 정도 굽힐 줄 알아야 하는데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안 하겠다고 거절하는 거야? 우리 재정이 지금 어려우면 임신한 상태라도 같이 돈은 벌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영어 강사로 임신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갔어도 그 쥐꼬리 같은 월급에 우리 형편에 뭐 도움이나 줬겠어? 그것보다는 우리 엄마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진짜 나만 일하고 나만 고생하지? 뭐? 지금 말 다 했어? 쥐꼬리 같은 월급? 기가 차서.
스카우트 제의받았던 학원에서 제안한 연봉이 얼마였는지는 알긴 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임신 당시에 다닌 학원이야. 내가 워라밸 즐기면서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의 학원에서 일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와달라고 하는 곳 천지였어. 그리고 어머님 말씀도 계산대에 앉아서 계산이나 하라는 것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시지. 손 부족하면 서빙도 해야 하고 뒷정리에 청소까지 할 게 뻔한데 내가 그 고생을 왜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임신해서 관절도 약해졌는데 서빙했다가 어디 한 군데라도 다치면? 임신하고 아프면 먹을 수 있는 약도 없는데 자칫 잘못해서 아프면 나만 고생이라고. 그리고 도대체 입덧 때문에 냄새도 맡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결국에는 돈 안 벌어온다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지? 자기만 믿으라면서 우쭐할 땐 언제고. 좋아, 내가 돈 벌어올게. 내가 당신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벌어와 볼 테니까 두고 봐. 내 몸 걱정해주고 신경 써주는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뭐?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있고. 당신이 원하는 그 돈 벌어와 볼 테니까 나한테 앞으로 식당에서 일하라는 말 일절 꺼내지도 마. 결국 저는 신랑에게 돈을 벌어오겠다는 이야기를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임신으로 인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었던 건데 이제 와서 다시 직장을 구하려니 생각보다 막막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딴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홧김에 말을 뱉어버렸지만 당장에 임신한 상태로 일을 받아줄 곳이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학원 특성상 임신했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 서서 가르치는 일에 얼마 지나지 않아 출산으로 또 쉬게 될 텐데 이런 상태를 좋아하며 받아줄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 싶기도 하고 일하다 보면 분명 제 몸에 무리가 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초기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던 입시 학원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연락을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현재 임신한 상태인데 일이 너무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며 입덧이 아직은 심한 편이긴 하나 약을 먹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측에서도 제가 임신한 몸으로 오랜 시간 서서 가르치고 해야 하는 점이 걱정되셨는지 학원의 다수의 학생을 가르치는 대면 수업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대신에 출근은 하되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강의 횟수와 1:1 화상 수업 위주 스케줄을 맞춰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수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1:1 수업을 하는 것이 저도 가르치는데 에너지가 덜 소모되고 더 집중적이게 가르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충분히 앉아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인지라 일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신에 출산 후에 다시 복직하게 되면 그때는 대면 수업도 함께하며 일하는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원 측과 협의하에 입시를 준비 중인 고등학생들 위주로 전담하며 1:1 대면 수업 혹은 화상 수업으로 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든 조건을 맞춰주는 학원은 극히 드문 편이긴 합니다.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학원 원장님과는 오랜 기간 인연이 닿아오고 있었고 저를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학원에 재직 중인 선생님들 중에 저와 친분이 두터운 선생님도 몇 분 계셔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신 듯 했습니다. 이에 저도 감사한 마음에 몸은 조금 힘들더라도 배려해 주신 만큼 최선은 다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직장에 다시금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한동안 학원 일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입던 약을 먹어가며 일을 하였고 물론 몸에 무리가 많이 오긴 했었지만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해 어떻게든 버텨내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도 출근 시간은 알렸습니다. 워낙 저에게 일을 안 한다며 잔소리하는 남편이니 당장의 출근 사실을 말해주었죠.
처음에는 어이없어 하였습니다. 그 몸으로 받아주는 학원도 있냐며 많지도 않은 월급 받으며 뭐 그리 힘들게 일하냐고 비꼬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더 두고 보라며 이를 악물었죠. 뭐? 학원에서 일한다고? 참나. 임신한 사람을 받아주는 학원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나한테 일한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어떤 학원인지는 몰라도 진짜 사람 볼 줄 모르는 건 확실하네. 얼마 못 있다가 출산하러 간다고 또 일을 못 할 건데 그런 사람을 뭐하러 받아준다는 거야? 그리고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 뭐 당신이 일한다고 하니 다녀봐. 월급은 기대도 안 되지만 결국 우리 엄마 가게에서 일하는 게 100배 낫겠다는 걸 생각할걸? 당신 일하다가 아파봐. 당장에 연차 쓰거나 병원 가야 할 건데 엄마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 그런 눈치 보지 않고 병원도 다녀올 수 있을 건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얼마를 벌든 어떻게 일하든 당신은 신경 쓰지 마. 하도 돈 안 벌고 게을러 터지게 누워만 있다고들 하니 나도 어떻게든 나가서 일을 하려는 거고 불편한 몸인데도 이해해주고 조건 맞춰준 곳이야. 그러니까 신경 끄고 당신은 당신 일이나 알아서 잘해. 일을 하는 중간에도 주말이 오면 남편은 꾸준히 저를 비꼬았습니다.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면 같이 이동하니 출퇴근하기에도 수월하고 힘들게 누군가를 가르칠 필요도 없는데 저에게 사서 고생한다며 혀를 내둘렀죠. 월급도 적은데 고생한다며 비아냥거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봉 협상 시 전 직장보다 2배나 높은 금액으로 협상이 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전 직장은 소규모인 학원이었는데다 업무 강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기에 급여도 적당한 선으로 받았었는데 현 직장은 입시를 다루고 있는 데다 1:1 집중적으로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 연봉이 확실히 차이가 크게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의 연봉을 알게 되면 월급은 많이 준다 해도 제가 못 버틸 거라며 어떻게든 저를 무시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힘으로 일해서 번 월급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집안 사람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일을 다니면서 이 사람과는 더 오래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제가 행복해질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신 기간에도 이렇게 잔소리를 하며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분명 저를 더 힘들게 했으면 힘들게 했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 초기에 아기가 태어나면 잘해주겠다고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말해주었던 남편의 말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마음 편히 기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에 저의 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남편과 이혼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을 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학원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전 직장보다 2배가량이 되었고 심지어는 남편이 어머님 가게에서 벌어오는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월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을 때도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가 벌어봤자 임신한 몸으로 얼마나 벌어봤겠냐는 표정이었고 남편은 제 월급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임신 기간 동안 돈돈도 나는 남편에게 당당하게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금액을 보고서는 누워있다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받은 월급이 맞는지를 재차 묻더군요. 어떻게 이 정도의 금액이 측정되었는지, 정말 제가 번 돈이 맞는지, 심지어는 일부러 많이 받는 척하려고 속임수를 쓴 것 아니냐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까지 하더군요. 내가 직접 번 돈이 맞고 정당하게 일하면서 받은 돈이라며 일러두었죠. 그러곤 나도 내 능력으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고 돈 안 번다고 게으른 사람이라며 가스라이팅을 당할 이유도 없으며 당신 없이도 충분히 아이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다며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펄쩍 뛰었고 저는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집안에서 부족한 사람 취급받을 이유 없다며 남편에게 제 할 말만 하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폭탄처럼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심하게 본인 할 말만 하고 가버리면 어쩌냐며 돈 벌어왔으면 된 거지 이혼은 웬 말이냐며 오히려 이혼을 가볍게 생각한다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고 저를 무시하는 남편과 시어머님을 두 번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짐은 남편 일할 때 알아서 다 가져갈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두었죠. 집을 나가야 하는 건 남편인데 왜 홀몸도 아닌 제가 나오나 싶으실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은 저의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제 마음대로 집을 내놓을 수도 있는 상태인 거죠. 저는 사전에 저희 부모님께 제가 당한 일들과 억울한 일들을 전부 말씀드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으신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셔서 펄쩍 날뛰셨죠. 아버지는 당장에 찾아와 남편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분을 참지 못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이 살 생각도 없고 더 엮이고 싶지도 않은 생각에 그냥 조용히 집을 팔아버리고 이혼하는 거로 마무리 짓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어머님 가게로 나가 일을 하는 사이에 포장이사를 불러 모든 저의 짐들을 저희 친정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시켜놓고 집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집에 가 있는 동안에도 며칠 머리 식히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며칠 뒤 집에 돌아와 보니 제 짐이 모두 빠져나간 것을 보고는 또 미친 듯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이러는 거면 장난이 너무 심하다며 당장에 들어오라고 날뛰었죠. 그러는 남편에게 저는 문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나는 보여주기식 같은 건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이 현실이고 나는 당신과 더는 같이 살 이유도 의무도 없어. 나는 무조건 당신과 이혼할 거고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내 아기이기 때문에 내가 낳아서 키울 거니까 내 새끼 볼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 그리고 그 집 내놓은 상태니까 당신도 빠른 시일 내에 집에서 나가주길 바라. 안 나가고 버티다가 경찰에 신고나 당하지 말고 나는 이혼 변호사 섭외해둔 상태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 남편은 이런 제 문자를 보고 개거품을 물고 날뛰기 시작했죠. 무슨 이게 이혼할 일이냐며 그리고 집은 어떻게 된 거냐며 빨리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둥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은 난리를 치더니 뒤로 갈수록 본인이 크게 실수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더군요. 임신한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강요했던 것 같다며 그제야 사과를 구하지만 제 귀에 들릴 리가 없죠. 자기야, 전화 좀 받아봐봐. 내가 다 잘못했고 인정할게. 내가 안 하던 일을 배우고 하느라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임신한 몸으로 일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데 내가 쓸데없이 자기한테 투정 부리고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우리 이혼은 정말 하지 말자. 아이를 아빠 없이 키우는 건 말도 안 되잖아. 내가 진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엄마 가게에서 일하라는 어떠한 말도 강요도 안 할게. 엄마한테도 다시는 당신한테 일하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일러둘 테니까 그만 화 풀고 우리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보자. 어? 내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알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많이 힘들었을 것도 알아. 그래서 다시 기회를 달라는 거야. 정말 앞으로는 절대 실망하게 하는 일 없도록 곁에서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도록 해볼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때마침 어머님도 제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며 본인이 했던 말들이 심하게 들렸다면 미안하게 생각하신다며 그제야 저에게 사과란 걸 하더군요.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당장에 그렇게 집을 내놓으면 본인 아들은 어디서 자라고 그런 대책 없는 일을 저지른 거냐며 그 와중에 잔소리는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아가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다. 이혼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란다. 결코 가벼운 일도 아니지.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두 사람 다시 화해하길 바란다. 아기를 아빠 없이 자라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니? 그리고 임신 기간이 많이 힘든 건 알고 있었지만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이 심하게 들렸다면 그건 내가 사과하마. 미안하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당장에 집을 내놓으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거는 아닌 것 같구나. 대책 없이 일부터 저지르지 말고 두 사람 다시 이야기부터 해보렴. 가게 와서 일하라는 이야기는 더는 하지 않으마. 정말 답장하기에도 입 아픈 가족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족들 모두를 차단하였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속히 이혼 처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친정집으로 들어와 한동안은 제 신세를 많이 한탄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아이에게 행복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더더욱 저와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최선을 다해 뱃속의 아기를 키워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하는 존재가 생겨버린 지금은 어떻게든 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힘든 마음이 지치는 날도 정말 많았지만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하고 이쁜 딸아이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도 없고요. 워킹 싱글 맘으로서 조금은 힘들지라도 더욱더 당당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아이랑 앞으로 더 행복할 일만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계속해서 좋은 것만 생각해야죠. 앞으로도 저의 찬란한 싱글맘의 길은 계속될 거예요.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